자, 보겠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이게 역학하고 통계까지가 좀 힘들고 다음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조금만 이제 집중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장티푸스 들어갈게요. 자, 장티푸스는 이런 용어 모르시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는 막 그 욕을 할 때 욕 중에 하나가 이 연병하라 죽으렉스야 하면서 막 손을 들었거든요. 요즘 연병이라는 얘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그 연병이 장티푸스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연병이 병 중에서 굉장히 끔찍한 병이 이제 연병인데 그 이제 장티푸스인데 왜 그러냐면요. 장티푸스에 걸리잖아요. 치료를 안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일단 열이 나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다 빠집니다. 근데 완전히 빠지는 게 아니라 듬성듬성 빠져요. 머리카락이. 그리고 배가 볼록해집니다. 배가 그러니까 그 설사가 아니라 이제는 변비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배가 있는 데는 볼록해지고 장이 천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빵빵해지면서 열은 나고 머리가 듬성듬성 빠지니까 되게 막 무서워요. 괴기 영화를 찍는 것처럼. 이게 이제 장티푸스의 환자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은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을 것 같긴 하는데 일단 보시면 니은번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고열이 3, 4주 지속이 돼요. 그리고 회장, 그 장 쪽에 파이어판이라고 있습니다. 파이어판의 궤양. 요게 뜬금없이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서 아주 파이어판의 궤양이고 이것 때문에 궤양이 심해지면 장이 천공이 돼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급성 담낭염, 골수염 여기까지 발생이 되는 거고 치명률이 10%입니다. 근데 치료를 하면 1%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고 문제는 뭐냐면요. 적절히 치료를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회복기 이후에도 균을 배출해.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만성보균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균을 뿌리고 다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 장티푸스에 대한 만성보균자가 조금 많아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풍토병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게 장티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것 때문에 그래서 치료를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특징을 보시면 그 두 번째 보이시나요? 일반적으로 설사보다는 변비가 우세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학 특성 보시면 되고 환자 격리입니다. 확진자는 입원 격리 하라는 거고 항생제 감수성 결과에 따라 처방을 받는다라고 했고 다 치료를 받더라도 보균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리을번에 보시면 격리 해제 기준이 있습니다. 항생제 치료 종료 후 48시간 후 24시간 간격으로 연속 3번. 혹시 아까 콜레라가 몇 번인지 기억나세요? 2번. 근데 얘는 3번까지 해야 돼. 3번 해서 음성으로 판정이 되면 그때는 격리가 해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행시 조치를 보시면 니은번에 접촉자 중에 식품업 종사자, 수용시설 종사자는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 업무를 중단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외국의 역사에서 장티푸스 환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식품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온갖 곳에 장티푸스를 막 뿌리고 다녀서 한번 이 사람한테 이렇게 그 위협을 줬대. 너 다시는 이런 일에 종사하지 마. 근데 이 사람은 워낙 음식 솜씨가 좋았나 보죠. 시골에 가서 몰래 음식 장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에서 이 사람을 아예 평생 동안 격리를 시켰다면서 감옥에다가 그럴 정도로. 하여튼 이게 장티푸스는 보균자가 엄청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다 얘기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균성 유전 다음 주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나갈 거냐면 153쪽으로 갈 겁니다. 153쪽. 이제 여기까지 이제 급성, 감염성 질환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만성태행성 질환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만성태행성 질환에 대해서는 개념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성태행성 질환의 특성을 잠깐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거예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라인이 이 정도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급성은 되게 많이 아프고 만성은 별로 안 아프다라고 하는데 얘도 되게 많이 아파요. 그래서 만성이 굉장히 많이 아프다면서요. 이렇게 아프면 죽을 것 같이 아프다면서요. 그런데 내가 돈이 없어서 병원 못 가. 근데 홀연이 난대요. 그러니까 아무 짓도 안 했어. 병원을 치료받지도 않는데 홀연이 난대요. 홀연이 나는데 원래 정상이 여긴데 그 정상 밑으로 나는 거야. 근데 나는 다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냥 안 아프니까. 그러다가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아파. 또. 근데 이때는 예전보다 더 많이 아파요. 이렇게. 죽을 것 같아. 근데 또 홀연이 나요. 근데 예전보다 좀 덜 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그 병으로 죽게 되는 게 만성태행성 질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만성태행성 질환은 그 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결국 불가역적인 병리 변화를 동반해.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오겠지. 불이라는 말을 살짝 빼겠지. 가역적인 병리 변화. 이거 이제 틀린 문장이 되는 거죠. 불가역적인 병리 변화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질병 발생 시점이 불분명히 언제부터 이 병이 생겼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아플 때부터 생기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 전에 이미 변화가 오기 시작.